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수 간략하게 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에 제한되는 모습이고요. 전일 종가 수준입니다. 0.17% 하락하면서 2611.28포인트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가 2612포인트, 저가는 2600선 잠시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변동폭이 20포인트가 채 되지 않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오늘 예상 종가는 0.56% 정도 하락하면서 875.75포인트 선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입니다. 장중 한때 780선까지 조금 위협받다가 그리고 고가 780선 어제 종가 부근까지 갔다가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권 헤맸는데 880선 아무래도 다소 좀 저항권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죠. 다음은 특징적인 종목인데요. 오늘 오전장 곡물 관련된 종목에 집중했다면 오후장은 반도체의 반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오늘 국가전략회의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지난 4월 20일에 2차 전지 쪽 있었고 이번에 반도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반도체 첨단 기술 R&D 확대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1조 원 넘게 2027년까지 약 3조 가깝게 투입하겠다라는 내용 나오며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10% 이상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상승으로 전환된 시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6월 8일 목요일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나옵니다. 해외에서 나온 뉴스에도 반응이 나타나고요. 또 이 장중에도 새롭게 생산되는 부분에 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기도 하죠.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비교적 잠잠해서 그런지 오늘 수급 얘기는 많이 나누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그러면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외신 보도들 보면은 아시아 증시가 이 연준의 FOMC 우려감 그리고 또 캐나다의 금리 인상 이런 것에 반응을 하면서 좀 밀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보면은 그렇게 밀리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일본 보시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최근 들어서 계속 뒷걸음질 치는데요. 오늘도 0.85% 정도 하락했습니다. 31,641.27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동안의 상승분을 서서히 좀 반납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데요. 중국 오전장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후장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소 좀 눌려있는 모습 가운데 중국 증시도 오전장에는 기운을 펴지 못했지만은 오후장 현재는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고래일 종가 대비로는 강보합권 0.42% 정도 오르네요. 3,211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는 부양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천 쪽도 보시면은요, 심천도 오릅니다. 오늘 소폭이지만은 한 0.1% 정도 상승하면서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선방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내 환율 동향 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오후장에 역시나 좀 변동성이 나오면서 장중에 한때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1,310원, 1,310원까지 오르나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상승폭이 좀 둔화되더니 잠시 하락 전환 그리고 재차 약간은 오름세 나타내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 종가가 또 약간 밀린 걸로 나오네요.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전일 종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전 하락입니다. 원달러 환율 10전 하락하면서 1,303원 70전에 원달러 환율 거래 마쳤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꼼꼼하게 정리해보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의 뚜렷한 하락 마감에다가 내만여의 날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맞아서 파란불이 깜빡였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코스피 나흘 만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18%가 내려갔고요. 포인트로는 5포인트가 아주 빠지는 모습이었죠. 오늘 종가는 2,600선 그래도 지켜줬습니다. 2,610.8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 움직임 좀 보시죠. 오전장에 좀 잘 버텨주나 싶다가 오후 들어서 낙폭을 더 확대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죠. 2시 구간에 2600선을 이탈하면서 상당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장 막판 들어서 낙폭을 다시 한번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동시호가구가 지나면서 또다시 낙폭을 한 차례 더 줄여주는 모습이었죠. 2610선 그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기관 역시 좀 사들였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지수를 내리는 모습으로 확인이 됐죠. 기관 쪽에서는 3,1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였고요. 외국인이 뚜렷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4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여줬고 개인 쪽에서는 67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들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서비스 업종이 부진했죠. 0.91% 내려갔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주들의 약세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섬유의복 업종 좀 부진했죠. 0.39% 밀렸고 의약 업종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전자 이쪽이 약간 빠지면서 이 전기전자 업종도 조금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종이 목재 업종도 비슷하게 0.3%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는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어제에 이어서 이 운수 창고가 좋았습니다. HMM 같은 해운주들 이틀째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게다가 현대글로비스가 크게 올라오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바로 이 운수 창고 업종이 단연 상승 탄력이 강했습니다. 1.58%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보험 업종, 이 미래에셋생명 같이 이슈를 안고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 지수를 끌어올려줬습니다. 보험 업종이 1.4% 올랐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기업종도 강했는데 이 두산에너빌리티 쪽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강세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런 강세 영향으로 기기업종이 1%대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유통과 건설도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름 보시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좀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역석이 다소 좀 엇갈렸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는 다소 밀렸고 SK하이닉스는 강했죠. 자, 그런데 장 막판 들어서 특히 동시호가구가 지나면서 조금 더 삼성전자는 낙폭을 줄여주고 SK하이닉스는 상승폭을 더해 갔습니다. 매수세가 그만큼 더 들어왔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사흘째 밀리면서 사실 장중에만 해도 정확히 7만 원까지 터치가 나면서 좀 아슬아슬했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는 그 아슬아슬한 모습을 좀 탈피해주는 모습이었고 종가는 7만 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보합에서 마감됐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에 1.57% 뚜렷하게 상승해 줬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10만 9,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이 테슬라의 강세 속에 어제장 유난히 좋았던 2차 전지 하루 만에 바로 흔들리는 흐름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부터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까지 나란히 1에서 2%가량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LG에너지솔루션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 이쪽은 거의 2%가량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59만 1,0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LG화학과 삼성 SDI 1% 안팎의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가운데 포스코그룹은 변동폭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실까요?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죠. 38만 8,000원 오늘 종가가 됐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정확히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 기술주들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네이버 보시면 2% 넘게 떨어졌습니다. 20만 500원에 장 마쳤고요. 20만 원도 다소 위태로운 모습이죠.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에도 1.57% 내리면서 56만 5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이쪽이 낙폭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29% 내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는 LG전자였죠. 요새 증권가의 호평 속에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이 된 종목입니다. 오늘장에서도 현대모비스를 제치고 시총 순위를 높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0.8% 올리면서 12만 6,700원까지 도달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시장이 잠시 주춤거리는 와중에 이 코스피 시총 상위의 2차 전지 대표주들
물론 이쪽에서는 빠지긴 했습니다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승률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종목들 가운데서 2차전지 종목들이 역시나 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강했던 2차전지 종목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살펴보시죠. 먼저 거래소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차전지 소재를 공급하는 이 조달 창구 역할로서 최근 들어서 증권가에서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은 특히 현대차의 친환경차 관련 부품의 대규모 수주 소식 이런 호재성 이슈를 전하면서 주가 급등세 보여줬죠. 16% 뚜렷하게 올리면서 38,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실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경우에는 최근 전고체로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할 재상장 이후에 엄청난 주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도 이 종목이지만 오늘은 전고체로 이 코스닥의 석경 AT 바로 이 종목이 부각이 되면서 석경 AT는 오늘 상한가까지 바로 도달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경우에도 오늘장에 9% 가까이 강세 또 나타났고요. 22만 8천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석경 AT 역시 상한가 풀리지 않고 단숨에 6만원대 위로 도약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금양이나 또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대표적인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죠. 금양의 경우에는 9% 넘게 또 올렸고요. 5만 7천원에 장 마쳤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4.27% 상승하는 모습. 자, 그리고 코스닥 종목인데 이 소프트센이라는 종목 보시죠. 2차전지 장비 관련해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협의 중이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 호재성 이슈로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 그리고 종가상으로도 25% 급등세를 보이면서 890원대까지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험주들까지 확인해 보시죠.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미래에셋그룹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이 동사의 공개 매수를 하고 이후 상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도 때문에 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미래에셋 측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일축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상한가 근방까지 갔던 주가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미래에셋생명 종가로 보시면 전장 대비 6% 올리면서 3,48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삼성화재가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2.76% 올렸고요. 24만 2천원에 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흥국화재 2%, 그리고 DB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2%대 일제히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5%가 내렸죠. 포인트로 4.59포인트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의 종가는 876.1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도 보시죠. 이 거래소와 좀 비슷했습니다. 오전장에는 그래도 잘 버텨주나 싶었는데 오후에 역시 좀 밀려나는 흐름이었죠. 역시나 2시 구간쯤에 저점 871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뒤로는 낙폭을 다소 좀 줄여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는 870포인트 중반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도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뚜렷하게 팔았습니다. 2,300억 원 이상 순매도로 장을 마쳤고요. 기관 쪽에서는 199억 원 정도 순매도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죠. 이런 가운데 개인이 뚜렷한 사자세를 보여줬습니다. 2,5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개인은 이렇게 사들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가보시죠. 코스닥에서도 어제 강했던 2차전지가 다 좀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LNF까지 장 초반만 해도 사실은 강세 흐름을 보여주나 싶다가 장 막판까지 점차 우하향하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종가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0.93% 내렸고요. 에코프로도 0.6%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LNF의 하락폭이 뚜렷하게 좀 컸습니다. 이쪽은 3.7% 내림세로 26만 8,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약했는데요. 셀트리온 형제들이 모두 좀 밀렸습니다. 낙폭도 뚜렷했습니다. 헬스케어가 2.3% 내렸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46% 하락하면서 83,1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HLB의 경우에는 장 막판 들어서 낙폭 다소 줄였죠. 보합에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알테오젠은 오늘장 거의 3% 가까이 내려갔죠. 46,8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 가운데서는 이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선박 기준 흐름 보여줬습니다. 시총순위 5위까지 올리는 흐름이었고요. 오늘장 보시면 전장 대비 0.6% 올렸습니다. 아래쪽에 SM도 확인해 보실까요? 자, 엔터주 가운데 SM도 결국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빨간불 들어왔고요. 103,4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까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붕괴로 전 세계 식량난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사료주가 좀 들썩이는 모습,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댐 붕괴로 인한 대규모 홍수로 새로 심은 곡물들이 파괴되고 있다. 바로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었죠. 관련주들도 보시면요. 일단 미래생명자원이 강했습니다. 윗골이 좀 제법 다르는데 그래도 8.79%에 뚜렷하게 상승 마감됐죠. 7,800원에 오늘장 종가 썼고요. 자, 그리고 팜스코도 강한 모습 나왔습니다. 오늘장 8.3% 올리면서 4,765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한일사료의 경우에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졌지만 3%대 올리면서 6,500원 오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농기계 관련한 TYM도 오늘장 두드러진 모습 보여줬죠. 7.84% 들어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이 고려산업부터 한탑, 팜스토리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이 세 종목들은 장중에는 모두 7에서 8%대 뚜렷한 강세를 보이다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고려산업과 한탑이 모두 1% 채 미치지 못하는 상승률, 그리고 팜스토리는 정확히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